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저번 시간에서 계속해서 상가 경매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용도 변경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낙찰을 받고 그러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용도 변경을 모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5년 전에 이게 음식점이었어요. 지금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게 경매로 나왔다고 가정하고 또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음식점이었고 지금도 음식점이고 그러면 음식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용도로 변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에서 용도 변경이라는 걸 그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리고 용도 변경을 잘만 하면 지금은 현재 500만 원 수익인데 아니면 뭐 적자인데 이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수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을 모르고 상가 경매를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촛불 없이 길을 걷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아무 물건이나 한번 볼게요. 뭐 이 용도 변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뭐 보면 일단은 뭐 400평짜리가 나왔어요. 15억짜리가 지금 시작가에 떨어졌네요. 뭐 한 7천만 원만 있으면 낙찰 받을 수 있겠네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한번 볼게요. 건축물의 용도를 보면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반 음식점으로 안 돼서 경매가 나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걸 타용도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타용도로 바꾸어서 바꾼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낙찰을 받는 겁니다. 뭐 바꾼다는 이제 전제가 뭐 병원을 입점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시원을 입점시킬 수도 있고 고시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독서실로도 바꿀 수 있고 그죠? 독서실로. 자, 그러면 요거 세 가지를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교재를 일단 가보겠습니다. 제 교재 359페이지일 거예요. 제 교재가 자, 일단 용도 변경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건축물 내장 기재사항 변경이 있어요.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없이 신청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현행법이 맞아야 돼요. 건물이 옛날에 뭐 88년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옛날에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 이 용도를 뭐 고시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모든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현행법에 맞아야 됩니다. 특히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차 대수도 꼭 체크해야 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세세한 거니까 몰라요. 이런 것들은 건축사와 꼭 필히 상의하십시오. 건축사와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주차 대수, 주차장법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화조 용량 뭐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구조 안전 및 내진 보강 요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용도 변경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딱 잡아놨는데 아까 그 물건을 400평짜리 딱 잡아놨어요. 건물이 400평이야. 10층 중에 13층 중에 7층을 딱 잡아놨는데 이걸 또 음식점으로 계속 하자니 뭐 또 적전하고 임대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으면 내가 타용도로 변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시원이나 병원이나 독서실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용도 변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시설군들이 있어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시설군들이 있거든요. 저희들 이제 시험 볼 때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뭐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군, 뭐 산업, 전기, 문화, 영업 뭐 이러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위에서부터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위로부터 제일 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그죠? 이거하고 근린생활시설군을 비교를 해볼게요. 근린생활시설군을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건 뭐죠? 허가를 위로 올라가면 허가를 얻어야 돼. 허가. 그렇지만 문화집회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내려오고 싶다. 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건 신고사항이에요. 별 어려움이 없이 되겠죠. 그렇지만 근린생활시설군을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바꾸고 싶다.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뭐였죠? 음식점이었죠? 제가 표를 딱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표를, 이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교재를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건축법 별표 1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놓은 거고, 법 제19조에 보면 시설군이 있죠? 아까 자산 밑에 쭉 내용들이 있죠?
이런 시설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시설군도 조금 약간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들은 뭐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운수시설에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렇게 용도별 건축물도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한 몇백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아까 일반 음식점이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건축물 시설군상 근린생활시설군이겠죠? 7.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그죠? 근린생활시설군.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일반 음식점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있네. 여기. 아까 여기 근린생활시설군이었죠? 그럼, 아니,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죠? 이제 근린생활시설군 중에서도, 이게 이제 근린생활시설군 제2종이죠, 여기도. 그럼 여기가 일반 음식점이 있잖아요. 아까 그게 일반 음식점 400평이었잖아요. 그럼 요걸 우리가 이제 고시원으로 바꾸고 싶어. 아니면 독서실로 바꾸고 싶어.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하시죠? 독서실 하면 만약에 이제 물론 시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시장도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독서실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럼 독서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건축사하고 상담하기 전에 우리 일반적인 상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이에요. 이게 근린생활시설군 중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 종류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자, 아까 일반 음식점이었습니까? 그럼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했죠? 독서실을 받고 싶다. 독서실 바로 밑에 있네? 그죠? 같은 시설군에서, 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그냥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그냥 건축물 도장에 나와 있는 그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된다겠죠. 그러면 일반 음식점에서 독서실로 하고자 한다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에서 아까 고시원을 하고 싶다. 자, 일반 음식점에서 고시원을 하고 싶다. 일반 음식점인데 아까 이게 400평짜리였잖아요. 400평짜리를 고시원으로 하고 싶다. 그럼 고시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고시원은 쭉 올려보면 자, 영업시설군에 있어요.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 자, 기억하고 싶으시죠? 영업시설군은 어디죠? 아까 음식점은 어디였어요?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이었죠. 그죠? 그러면 고시원은 어디였죠? 영업시설군이었죠. 그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가를 얻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고시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허가니까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건축사하고 상담하시고, 근데 고시원을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추천장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약이 있으니까 분명히 상담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 표만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일반 음식점. 자, 일반 음식점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2종 근생이라고 했죠?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2종 근생에서 아까 올라가는 게 어디였죠? 고시원 있잖아요. 고시원. 고시원 어디 있죠? 영업시설군이잖아요. 자, 고시원. 영업시설군이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고시원인 거예요. 고시원. 자, 그러면 아까 일반 음식점은 밑에 있었는데, 자, 일반 음식점이 아까 이 밑에 있었죠. 아래. 밑에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일반 음식점을 지금 고시원으로 바꾸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허가예요, 신고예요? 허가죠. 허가. 그래서 이 허가가 되는지 우리가 관계 부처라든가 아니면 건축사하고 상담을 분명히 하셔서 아까 그 물건이 고시원으로 바꾸면 대박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시장에서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걸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고시원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시원을 바꾸면 뭐 최소한 뭐 1000단 이상은 되겠죠. 수익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일반 음식점을 고시원으로 또는 일반 음식점을 독서실로 바꾸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렵나요? 쉽나요? 이 표는 저만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표는 대한민국에서 저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일반 음식점을 고시원으로 또는 일반 음식점을 독서실로 바꿔봤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영춘이었습니다.